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결혼을 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내 집은 없는가? 정작 집을 장만했지만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란 우스갯스러운 얘기도 합니다. 이세를 위해서라도 집은 있어야겠는데 집을 살 만한 형편은 안 되고 금융권의 힘을 빌리자니 그 이자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전세 찾기는 또 왜 이렇게 힘든지요? 새 아파트 값도 만만치 않지만 왜 그렇게 집 없는 사람은 또 몰리는지 청약통장은 장롱 속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씁쓸한 생각을 조금 식석시켜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박철우 기자, 장동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한 얘기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친구가 집을 이제 사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화장실만 자기 거라더라고요. 화장실만.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그래도 지진이 났을 때 화장실이 가장 대피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네, 좋은 걸 가지고 있네요. 아니 집 없어요? 두 분 다? 앞서 얘기한 직장인 저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 저는 직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직장인이고 그러는데 저 사실은 이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어가면서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모아가지고 제가 올해 초에 집 장만을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거실까지 제 겁니다. 아니 여러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국민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됩니까? 결국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오늘 할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집 얘기 꺼내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라고 그랬는데 뉴스테이가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뉴스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뉴스테이라고 하면은 그냥 문자로만 딱 봐서는 머문다라는 스테이에 앞에 뉴자가 붙어 있는데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부산 쪽에 있는 되게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지역이 이 뉴스테이 사업에 지정이 되면서 이게 또 막상 지정이 되고 나서 정말 진행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또 막상 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 뉴스테이가 적용이 되니까 개발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뉴스테이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테이가 뭔지가 지금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그 정부가 이렇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그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는 거랑 전세나 월세나 이게 큰 차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가야 하고 이런 거를 좀 줄이는 정책입니다.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 8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은 그 전세 상승률을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5%로. 그런 식으로 좀 중산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거는 정부가 그 건설사에 지원을 해서 건설사가 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상승률을 제한시켜주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그죠. 이제 종합을 하자면 뉴스테이가 말씀대로 이제 기업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그 월세형 임대주택입니다. 전 처음에 이게 임대주택하고 뭐가 다를까? 조금 전에 장동원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이제 LH나 요즘 상호가 바뀌었죠. SH나 그쪽에서 이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라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전세 또 월세 비중이 또 워낙 또 높기 때문에 그런 중산층을 이제 타켓으로 잡아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뉴스테이인데 부산에서는 이렇게 뉴스테이 지역이 이제 우암동, 감만동, 이제 사하구 쪽에 감천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 3곳 정도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문제점도 많아요. 일단 처음 시행하는 곳이긴 한데 재개발 붐이라든지 원래 낙후된 지역이 이제 변화를 통해서 뭐 변화하는 건 좋죠. 근데 이게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또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고 이렇게 뭐 지원을 뭐 해준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 측에서는 전세 상환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걱정스럽긴 한데 이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형 저기 뉴스테이가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만 또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부산형 행복주택이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체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국민 임대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행복주택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건가 보죠. 아무래도 일단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 그리고 그렇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가 가까운 곳에 조금 작은 규모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좀 싼 값에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지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지금 타켓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 해서 뭐 저소득층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건수도 없습니다. 뭐 제한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뭐 중산층이라는 거를 앞에 내건 이유는 이게 그 면적을 제한을 해두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더 큰 거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뭐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예, 말씀대로 지금 아까 그 3곳이 감만동, 우암동 이렇게 감천 2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암동 같은 1구역 같은 데는 이제 1,776세대. 예. 그리고 우암 2구역 같은 경우는 2,691세대, 감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806세대. 물론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개발 붐이라든지 뭐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또 뉴스테이가 자칫 뭐 고액 월세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런 그 전세를 이렇게 한다면서요? 전세를 하더라도 이제 이제 뒤로 갈수록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리츠라는 것이 이제 임대 사업자거든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세권 같은 데 있을 때 임대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임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의 뭐 제곱미터당 그 정도였는데 뭐 수요도 좋고 괜찮다. 근데 이게 뭐 700, 800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부산에서도 이제 그 공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대연동에 혁신 아파트, 혁신 지구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분양을 받아서 살도록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이 싸게 분양을 받아서 더 높은 값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공공기관 그때 12개인가 13개 공공기관에 왔을 때는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용도랑 뭐 이렇게 하다가 남구 대연동에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이제 그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줬는데 그때도 또 얘기가 길어요.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3년이었다, 2년이었다, 1년이었다가 제한이 좀 빠르죠. 제가 좀 겁나 많이 알아서 그러는데 그 전매 제한까지 풀고 넘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지금 불법이죠. 근데 이런 지금 뉴스테이 그 부분은 자격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골자는 이게 이제 중산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지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행복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기 다르지만 그러니까 각기 다른 또 성격을 띠지만 그 안에서 추진하는 또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을 살 때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사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캠페인에도 집은 사는 곳이 아니고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또 돈 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또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투기죠. 그러니까 투기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투자로
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면 너는 쓰고 남의 하면 불륜이 쓰듯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봤을 때는 그 투기거든요. 우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본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그게 한 10년 동안 뭐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다가 이제 그 뉴스데이로 지정이 됐는데 땅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제게 되면 좋겠지만 저 부모님 집이라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평당 적어도 수백만 원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저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뉴스데이 하기 전에 뭐 주택을 조금 사놨으면 뭐 여기서 시세 차이를 좀 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런 걱정들을 또 기대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암 1구역, 2구역, 간만 1구역 이렇게 이곳이 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동네도 개발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묶여있던 이 재산이 또 재개발로 인해서 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되겠죠. 지금 아까 감천은 이제 박소리 기자님이 따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남구 쪽에 대한 이야기는 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구는 문현동에는 뭐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오고 또 뭐 대연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큰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했지만 우암동, 간만동 이쪽 지역은 이제 부산항이 이렇게 있으면서 컨테이너 차량들만 많이 다니고 또 뭐 산동네 같은 지역도 굉장히 많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막 정말 거미줄 같은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또 옛날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또 수용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다 몰려 있었고 또 뭐 미군들이 주둔을 했고 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개발이 돼야만 했던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낙후돼 가지고 오래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에도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도시 기반 인프라도 갖춰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선정이 됐어도 진행이 안 됐고 무산되고 뭐 이런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테이가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올 초에 우암동만 먼저 지정이 됐었습니다. 우암 1구역과 2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에 지정이 됐어서 이제 먼저 추진이 되고 있었고 간만동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우암동이 지정이 됐을 때만 해도 이 뉴스테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 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겠느냐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안 될 거다라는 그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지금 우암 1구역이랑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도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효성건설, 진흥건설, 뭐 대림산업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그죠. 지정이 돼 있고 또 이걸 이 시공사가 지정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니까 개발이 되냐 안 되냐의 가장 큰 척도가 시공사가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지정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정말 개발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기대가 한층 더 커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간만 1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차후에 지정이 되면서 이쪽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암동, 간만동 쪽에는 그 부산항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해양 클러스터 산업이 이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뭐 그게 뭐 해양 관련 플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연구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를 주고 있는 요인인 거죠. 감천은 좀 어때요? 그래도 감천 같은 경우도 이게 뉴스테이로 지정된 곳은 말씀대로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암동도 그렇고 뭐 우암 1, 2구역도 그렇고 감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천 문화마을 뭐
그 바로 그 주변이니까 예. 피난민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제 개발이 더디죠. 그래서 감천 2구역도 일단 지금 우암동이나 먼저 지정된 곳을 보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동원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시공사, 시행사 뭐 이런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컨소시엄 가지고 이제 좀 대기업 소위 대기업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뭐 뉴스테이라든지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연동 얼마 전에도 지금 뭐 부산에 그 아파트 청약 열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대연동 같은 경우 지금 뭐 롯데건설, 롯데캐슬이라든지 얼마 전에 저기 대연자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도 뭐 아니면 전국에서도 가장 뭐 450대 1 뭐 이런 식으로 600대 뭐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뉴스테 지역에서도 지금 여기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뭐 기대감도 있고 감천 문화마을이라든지 감천동이라든지 우암동에서도 그런 지역 그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뉴스테이 후보지 대부분이 이런 이제 낙후된 지역이지만 자연 녹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원래 조금 이런 중산층도 있고 집 없는 사람들 뭐 김석진 기자를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집어들고 집 없는 사람들 서러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 기업들을 위한 죄송합니다. 취득세라든지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민간 건설사에서 이렇게 배를 불리게 하는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산시라든지 국토 그 교통부에서도 이런 걸 조금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산의 뉴스테이 현황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실수요자들, 집 없는 사람들, 자 거기 그 뉴스테이에 이제 그런 이제 걸 살고 싶으면 어떤 자격이어야 되고 또 그 뭐 분양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주 조건 그런 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부터 지금 재개발 그러니까 뉴스테이 추진이 지금 언제까지 이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일단은 우암동 같은 경우는 우암 1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하반기에는 10월 경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 2구역도 2017년 하반기 정도로 이제 착공을 그때 예정하고 있고요. 완공은 거의 2020년 가까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우암 1구역이 2021년 상반기고 2구역이 하반기 2020년 하반기로 뭐 비슷한 시기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뉴스테이에 내가 거주하고 싶다. 그럼 어떤 뭐 자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자격을 잠깐 찾아봤는데 뭐 막 자세한 뭐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전 거주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래요? 한 줄로 명료하게 적혀 있는데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뭐 신청을 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따지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잠깐 박철우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 뉴스테이 사업의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저소득층은 들어오기가 힘들다라고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만큼 이제 재산이 적은 분들은 여기가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뭐 어쩌고 보면은 부산시에서 저기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뭐 좀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꼭 진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 뭐 기업 그렇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 그 지금 그러는데 단점에도 기업 배불려 주는 거라고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말 주거지를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일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을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일까? 물론 개발이 안 되는 곳을 개발하면은 집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정말 힘든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뉴스테이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문제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물량 맞추기 그리고 또 성과 내기를 위한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한다면 결국은 고통받는 거는 이제 미래 세대겠죠. 이 다음 이제 정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뉴스테이를 지정하는 것은 분명 비선 실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치적인 발언은 좀 여기서 여기서는 말을 네. 못하죠. 그 뭐 지금 이 뉴스테이가 이제 일단 당장에 뭐 부산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건설사가 들어온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아까 우려해 주셨던 것들처럼 실제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개발한다는 차원도 물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 뭐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짓고 보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사를 뛰어들어서 막상 지어놓고 나서 이걸 정말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그런 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지, 그건 좀 더 이렇게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도 이제 장동원 기자 얘기했고 신청 자격을 얘기했는데 이 뉴스테이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이제 보유를 해도 이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자체별로 또 구별로 이 부동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신청 자격하고 임대료 상한 규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갖다가 규제를 지금 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집을 사야 되고 필요한데 나는 근데 뭐 돈을 빌 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막 빌려가지고 집을 구해라 뭐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말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 정책도 뭐 하루아침에 또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뭐 완화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끝으로 볼 때 이 뉴스테이 정말 과연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뉴스테이 사업이 결국은 이제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산층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의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결국은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고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이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청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임대료 상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뭐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편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하고 시범적으로 또 SH 공사 뉴스테이 사업의 어떤 적용 후 이게 먼저 이제 우암리라든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선제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책들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그 국한에서 보자면 이 계기로 정말 부족했던 도시 인프라가 조금 더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거는 같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뭐 그런 뭐 입장 차이들은 있겠지만 뭐 정말 손 쓸 수 없는 이 지역을 어느 정도 뭐 개선시켜 나간 데에는 충분한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가까운 우리 그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도시 재생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굳이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지금 더군다나 또 고령화 때문에 노령화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 좀 많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고령화 도시로 진입한다고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천 문화마을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상생 외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거주지가 되게끔 노력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꼭 무조건 뭐 아파트를 다 짓는다고 해서 이게 개발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기자분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런 아파트 그리고 이런 뉴스테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계속 좀 취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화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길을 돌아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살아가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서히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온 변화야말로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